앞으로 저희 러브 유경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러브 유경의 권유경 원장입니다. 오늘은 싹센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시도를 해봤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게 싹센다. 작년 초에 국내에서도 출시되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갔었죠. 한때는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약을 이미 처방한 상태였는데 회사에서 병원으로 물량을 주는 양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정말 어떤 분한테 먼저 드리고 어떤 분을 빼드려야 되는지 정말 막 이걸 고민이 되던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요.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싹센다라고 하는 거는요, 가장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. 성분명은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고요. 당뇨약 이름은 바로 빅토자라고 합니다. 사실 빅토자라는 것도 검색해 보시면요, 이 싹센다랑 똑같아요. 똑같이 이렇게 펜타입으로 생겼고요. 성분도 똑같은 건데 이름만 빅토자, 싹센다 다릅니다. 저도 레지던트 때 이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약이 당뇨약으로 쓰이면서 부작용 중에서 식욕 억제, 체중 감소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약이 정말 다이어트 약으로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. 어느 날 정말 당뇨약으로 쓰이던 것이 비만약으로 승인을 받더니 정말 그렇게 국내에도 유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싹센다는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당뇨가 아니더라도 혈당이 좀 애매하게 높아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싹센다를 주사를 하시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혈관계 위험을 낮춘다고 하는,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.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몸에서 나오는, 위장에서 나오는 GLP-1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과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. 97%가 유사한데요. GLP-1이라고 하는 거는요,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음식이 위장으로 가게 되죠.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라 하는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되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. 또 위장의 운동을 늦춰서 그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줍니다.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서 밥을 먹은 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배부른 상태가 되어서 식사를 덜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GLP-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해서 약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싹센다인데요. 나머지 3%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3%는 뭘까요? 바로 작용하는 시간의 차이입니다.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GLP-1 같은 경우에는 2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 분해가 되어버립니다. 효과를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는데요. 싹센다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3시간이나 됩니다. 그래서 식욕 억제제로서 체중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싹센다의 장점은요, 대부분 그래도 체중 감소하는 데 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. 비만약으로도 3년 이상 연구에서 안정성으로 입증을 받았고요. 사실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거의 복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부작용도 있을까요? 사실 어떤 약이든지 간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. 그래서 부작용이 사실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떤 약이든지 있는데 이 부작용이 나한테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, 그게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좀 소화가 안 되는 느낌, 메스꺼운 느낌, 좀 더 심하면 이제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위장관 운동을 좀 늦추고 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. 소화가 잘 되지 않는,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은 그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. 하지만 초반부에만 이런 증상이 있고 이 약이 적응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은 거의 사라지시게 됩니다.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담석증이나 담낭형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갑상선 수질암이 쥐 실험에서 좀
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주의 실험이었고요. 사실 갑상선 암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질암은 굉장히 드문 암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상선 다른 질환이 있다고 해가지고 꼭 이것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금기증이 되시지는 않고요. 전문의가 잘 상담하신 다음에 갑상선 수질암에 있거나 그 가족력만 있는 게 아니시라면 시도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이 싹센다 펜을 만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. 그래서 0부터 시작하고요. 0.6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요. 일주일에 0.6씩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1.2, 그 다음 1.8, 2.4, 3.0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내가 만약에 0.6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나고 1.1을 올렸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. 너무 메스껍고 힘들다 라고 하시면 그냥 0.6으로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. 0.6으로 유지하시면은 한 달간 이 펜 하나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아서 약을 높여야 돼서 3.0까지 높이게 됐다라고 치면은 5배가 되니까 6일이면 사실 이 펜 하나를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.2나 1.8 정도로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뚜껑을 벗기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니들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일회용 니들인데요. 네, 이제 종이를 벗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닿지 않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여기 캡을 한번 벗기시면 되고요. 하나 캡이 더 나왔네요. 또 벗기시면 됩니다. 근데 자기에 맞는 용량을 일단 높여야겠죠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0.6까지 가시면 되고요. 그런 다음에 복부에 있는 살을 잡고요. 사실은 꼭 복부가 아니더라도 피하 지방이 많은 쪽 살을 잡으시면 됩니다. 피하 지방에다가 주사는 피하 주사입니다. 그래서 살을 잡고 찌르신 다음에 발사 보이시나요? 네, 물주기 네, 이렇게 발사하시고요. 그 다음에 6초 센 다음에 배에서 떼고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. 일회용이기 때문에 갈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아까 뚜껑이 2개가 있었잖아요. 이 중에 작은 뚜껑 말고 작은 뚜껑은 손 다칠 수 있으니까 큰 뚜껑으로 이렇게 닫아서 돌려서 빼주시고요.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하시면 되고요. 한번 뜯은 거는 한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한 달 동안은 보관이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물론 집에 계시면은 이제 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냉장고에 두시는 것이 좋으시고요. 하지만 이런 실온에서 이제 실내에서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차 안에 두시거나 하시면 이제 온도가 너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.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신다라고 할 때는 캐리어에 넣으시면 온도가 너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캐리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. 네,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이제 용량에 관한 건데요. 처음에 0.6으로 했는데 너무 효과가 없네 해서 바로 1.1로 올리신다든지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. 왜냐면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반응이 없다고 해도 일단 일주일 정도는 기다리신 다음에 높이셔야 되는 거고요. 끊으실 때도 사실 좀 테이퍼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3.0까지 맞고 있었다 했는데 어디 여행 가실 때 깜빡하고 보관상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게 귀찮으셔가지고 이제 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갔다 오신 다음에 한 일주일 쉬다가 다시 3.0으로 가신다. 네, 그러면 큰일 납니다. 그러면 위장관계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응급실까지 가시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0.6부터 차근차근 높여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, 또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요. 여기까지 러브 유경의 권유경 원장이었습니다.